항암 효과도 굉장히 많아서 요즘에는 막 암 그러면 암에 좋은 게 뭐야, 암에 나쁜 게 뭐야 이런 걸 따지는데 사실은 암에 대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 균형 있는 영양, 그다음에 독소를 얼마나 체외에 방출하거나 몸에서 중화를 잘 시키느냐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항산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우리의 건강 또는 항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각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항암에 대한 효과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했지만 탄 음식 같은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 또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사 과정에서 생길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 DNA를 공격하는 프리 레디컬 같은 것들을 좀 더 감소시키거나 중화시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것들 그 시금치에 들어있는 클로로필, 엽록소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또는 섬유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그 딸기류에 들어있는 일라직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많은 대형 병원에서조차도 그 보조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보조요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일라직산 같은 거 특히 대장암 치료를 하는데 많이 씁니다. 비타민 D 요법과 함께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파이토케미컬 중에 항암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 채소 중에 십자군과 채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로콜리 또는 양배추 뭐 이런 뭐 케일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분들 안에 뭐 수백 가지의 파이토케미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독소화 시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약용으로 쓸 수 있려면 앞으로도 많은 공부를 교養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음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에 제 강의 중에 제가 레시피 같은 것들을 조금 가볍게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대부분의 그 레시피가 즙이라든가 숲, 우리로 말하면 죽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소화기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물의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양의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흡수가 어느 정도 되면서 그 다음에 소화가 쉽게 되는 음식물로 통해서 우리 장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음식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에는 이렇게 면역 효과, 항암 효과, 그 밖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수리 재생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파이토케미컬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 채소와 과일, 식이요법에서 많이 쓰고 있는 채소와 과일에 대한 이런 성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시리즈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편적으로 파이토케미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는 얘기들을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해주는 성분 중에 녹차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녹차를 무조건 먹을 거냐 그거보다 녹차 안에 들어있는 폴리피놀이라는 성분들 이런 성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녹차가 좋다고 해서 녹차를 아무거나 막 먹는 것보다는 약성이 좀 살아있는 야생성 녹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히 녹차 안에는 또 카페인 같은 것들도 많아서 그 카페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암 환자라든가 또는 수면에 그 장애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 카페인들이 장애를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전 중에 먹어야 된다든가 어떤 종류의 것을 얼마나 먹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유전체가 도와하는 영양요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하고 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색깔별 노란색, 주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캐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은 상피세포, 우리의 피부 또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의 소화기죠. 소화기 세포들이 대부분 상피세포거든요. 이런 상피세포의 그 비정상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의 그런 돌연변이들을 억제하고 세포 간의 통신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역할을 하는 거죠. 캐로티노이드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를 너무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 2019년도에 발표된 아침 식사 결식률이 글쎄 12세부터 49세 우리 이 세대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초년병 생활을 하는 50이 되기 전까지 결식률이 약 35%가 된다는 거에 참 놀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루에 2끼 먹어야 돼, 3끼 먹으냐는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균형이 떨어진 데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 세대 연령 중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세대도 있거든요. 그래서 뇌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것은 뇌에 영양을 줘야 되는데, 뇌의 영양은 대부분이 포도당 또는 당질로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아침 식사 때 너무 지방이나 너무 그런 가공식품 위주로 먹는 것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과일을 한 조각을 먹더라도, 통밀빵을 한 조각을 먹더라도, 현미밥을 반 그릇을 먹더라도 이 양질의 포도당으로 공급되면 남들보다 훨씬 더 공부나 이런 데도 유용하게 될 것이고, 아침부터 두뇌를 써야 되거나 에너지를 써야 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아침 식사는 여러 의미를 통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단지 어떤 종류나 어떤 양으로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렇게 아침 식사를 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을 하는 그런 환경도 막아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또 건강식품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건강식품도 좋으냐 나쁘냐 이런 부분을 하지 말고, 내가 음식의 라이프 스타일상으로 섭취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나 또는 내가 공부를 한 사이에서 체크를 잘했으면 좋겠고, 내 소화기가 나쁜 사람일수록 건강기능식품도 음식도 흡수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단한 음식보다는 무른 음식들, 죽이라든가 또는 즙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고, 음식을 한꺼번에 바꿔주는 것보다도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순서로 하나씩 바꿔줍니다. 아침을 적당하게 균형이 잡히시면 점심을 과식하지 않게 되고, 에너지를 쓰는 점심을 잘 드시게 되면 그 다음에 저녁은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해결하는 그 식단은 점심 정도까지만 컨트롤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건강이라는 거는, 홀 헬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신체적 건강을 위주로 생각하지만, 신체적 건강 말고도 재정적 건강, 정신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 건강으로는 음식, 영양, 수면, 호흡, 감정,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이 잡혀져야 되고, 재정적인 건강도 낭비하는 삶보다 나누는 삶, 이런 다변화를 위한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삶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또 하나는 분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연식품하고 가짜 자연식품을 구현하는 법들, 가공식품들이 자연식품인 것이냐? 저는 가공식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공식품 중에서도 자연식품인 것이 있고, 자연식품이 아닌데 자연식품으로 착각하고 먹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첨가제들 중에서도 우리 몸에, 또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첨가제도 있지만, 과잉 섭취하게 되면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내는 것이 음식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나오네요.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공간이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드론너라고 하는 도서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신적 영향 또는 그런 친유전적인 영향을 공부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책을 갖춰 놓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시즌으로 이제 이 강의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식용식물, 채소와 과일, 어떤 성분 때문에 우리 몸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거,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히 있지만 잘 모르고 먹는 것들, 잘 모르고 안 먹는 것들,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